이게 행입니다. 행. 행. 행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자, 움직인다라는 거죠. 움직인다라는 거. 움직이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운동성이에요. 운동성. 많이 쓰이는 거는 뭐냐 하면 선생님 운동성이라. 운동성. 그 운동성이라는 이 단어를 개념을 잘, 예, 머릿속에다가 딱 정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운동성. 그러면은 자, 이 운동성이라는 거와 이 형질적인 부분 있죠. 요 두 가지, 요 두 가지를 전부 다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음량을 했잖아요, 음량. 음량은 어 이제 대립되는 그 에너지가 교차 운동을 하면서, 그죠? 교차 운동을 하면서 그 기질이 변한다. 예. 그 기질이 이 변화하는 그 모양을 이제 표시해 놓은 게 이제 오행이죠, 오행. 예. 이해되죠? 예. 음량의 변화하는 모습. 예, 그것이 이제 오행이죠, 오행. 자, 그러면 이제 경우에는 어제 보면은 그 어떤 게 있었어요? 음량은. 음량은 이게 일단 우리가 남녀로 이제 구분을 했었죠. 그죠? 근데 오행을 하게 되면은 더 구체화된다 그랬죠.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그죠? 대상이라든지 그 사물을 더 구체화시킨다. 그리고 학문적으로 우리가 이제 접근해 볼 때 음량은 원래는 하나였죠, 하나. 근데 우리가 학문적으로 구체적으로 뭔가를 이제 읽어내기 위해서, 그 상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오행으로 구체화시킨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죠? 우리가 말하는 그 육친이 되죠, 육친. 그럼 이게 뭐예요? 모, 부모, 형제 뭐 다 나오죠, 그죠? 예. 예, 오행을 하면 이제 저걸 알게 되는 거야. 오행을 하면. 그래서 육친으로 세분화시킨다. 그다음에 또 구체화시킨다. 그죠? 예. 자, 우리가 태극이라는 거 있었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선생님. 태극. 태극은 그 만유의 본질 자체죠, 본질. 본질 그 자체를 갖다가, 예? 태극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사물 존재의 그 본질 자체인데, 어 요것이 이제 그 음량으로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죠? 양이 있고 음이 있다. 요렇게 우리가, 예. 어 서로 교차 운동을 한다 그랬죠. 계속 음량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사물이 발전하는 현상이죠. 분화하는 현상이 이 음양이었고, 그다음에 오행은 뭐예요? 오행은 이 음량이 그 어떤 겁니까? 음량의 움직임을, 그죠? 움직임을, 그러니까 움직인다는 건 뭐 에너지의 그 어떠한 그 움직임의 규칙하고 질서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그 음량이 움직이는 그 축입니다, 축. 축. 축인데 이것을 그 정리를 잘 해 놓으셔야 되는데, 그 음량의 음량 움직임, 이 에너지라 그러면 되겠죠, 에너지. 음량이라는 에너지의 움직임 그 질서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죠? 예. 그 질서와 운동성. 예. 이제 그것을 나타낸 것이 이제 오행이죠, 오행. 오행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게 있어요. 이 공부를 처음에 우리가 할 때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이거 보면 보통 보면 책에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형질적인 부분을 자꾸 하는데,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죠? 이게 이형이 아니고 뭐예요? 그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자, 목생화했다. 그죠? 목생화했다. 그러면 이 나무가 어떻게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여기?
예, 여기 있죠. 그죠? 나무는 불을 살린다. 그 나무는 뭐예요? 형태가 있는 거죠. 불도 보이죠, 눈에. 예. 그런데 나중에 가면 선생님 화생목을 한다고. 예. 이것은 선생님 형질적인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뭐예요? 화생목은. 화생목은. 네? 화생목. 화생목은 어 기운이죠, 기운. 자, 기운은 또 저렇게 또 이제 또 읽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할 건데 상생상극하면 하는데 자, 나무가 불을 살리고 그죠? 그죠? 그다음에 뭐예요? 그런 의미가 또 있고 그다음에 화도 목을 생한다. 그 상생이죠. 그죠? 아, 태양이 있어야지 나무가 자라니까. 고런 개념이 이제 추가가 되겠죠, 나중에. 근데 처음에 인제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머리 아프고 그죠? 그래서 오행은 음양이 움직이는 모양을 가만히 보니까 아, 이렇게 5가지로 그죠? 예. 나눌 수 있겠더라. 아, 인제 그게 오행이죠. 오행. 그래서 이제 상생 오행의 인제 그 상생상극도가 저기 보면 그림이 있죠. 예. 자, 저런 거 인제 책에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그죠? 예. 뭐 그림이 인제 저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실 상생상극하면은 그럼 생을 했다고 좋고 그죠. 그걸 했다고 뭐 흉하고 이런 개념은 절대 아니고 상생상극이 다 필요해요. 예. 그래서 이제 상생상극을 한번 상생이라는 거는 그럼 뭐 어떤 거냐면은 상생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가겠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쭉 이렇게 따라 도는데 예. 자, 이 자기 기운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기 기운을. 상생은 자기 그 어떤 기운을 새로 만들어서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만들어내는 거고 상극은 뭐예요? 상극은. 네. 상극은 그 만들어진 기운을 억제하는 거가 되겠지. 예를 들어서 그럼 수면 토국수를 하면은 그죠? 억제한다. 상생은 기운을 일으키고 상극은 억제한다. 예. 그러니까 하나만 계속 생해서 예를 들어서 수의 기운만 강해진다면 끝도 없이 끝이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그죠? 예, 너무 많이 기운이 강해지면 다시 억제해 주고 예, 그러니까 뭐 상극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뭐예요? 서로 소통하고 예, 또 너무 팽창을 너무 못하게끔 뭐예요? 억제를 해 주고 그러니까 유지해 주고 다시 소멸해서 다시 만들어 주고 그러니까 이게 상생과 상극은 계속 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중에서 목은 뭐예요? 목. 예, 목. 목의 에너지는 어떤 거예요? 목의 에너지를 우리가 에너지는 안 보이니까 이것을 인제 그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글자로 표시를 해 놓은 거죠. 그래서 목은 자꾸 위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죠? 목, 목. 그 나무는 불을 살리고 이런 의미도 있고 목의 에너지는 자꾸 위로 올라간다라는 거. 이게 나중에는 인제 그 통변할 때 더 많이 쓰여요. 아, 요런 것도 많이 쓰입니다. 일단은 뭐 요 개념을 먼저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요거를. 음. 그래서 인제 상생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봄이죠, 봄. 그죠? 봄. 자, 인제 봄은 그죠? 봄은 여름을 만들고 여름의 기운이 장렬하는 염천의 기운이 다 가득 차면 어떻게 돼요? 예, 더 이상 그죠? 이제 가을, 겨울로 넘어가는 중개 역할을 해 주는 것이 토다. 그죠? 이게 이제 상생은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쉽겠죠. 상생.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볼게요. 수생목을 먼저 해볼게요. 수생목. 자, 수가 목을 생하였다. 그죠? 자, 이런 게 되는데, 수생목을 했단 말이에요. 수생목. 요게 이제 그 목이죠, 목. 목. 자, 이렇게 되는데, 이거 다 아는데, 이거 뭐, 이거 말라고 하는데, 그죠? 보면, 수생목을 한다는 거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무는, 선생님, 나무는 무리 없이 자랄 수 있나? 그죠? 나무는 무리 없이 자랄 수가 없다. 예. 이제 그래서 수생목이죠. 예. 자, 이러면 끝이죠. 그죠? 그런데, 이게 또 끝도 없습니다. 이거를 계속 깊이 들어가려면 끝이 없는데, 일단은 수생목을 하죠. 그러니까 자양분이죠. 예. 자양분을 먹지 못하고 나무가 자라지 못한다. 그죠? 자, 그런데, 이 물은 또 토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럼 그게 무슨 말인데? 에, 자, 이 나무가 일단은 자랄 때 물을 흡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나무를 잘라서 어떻게 해요? 물에다 담궈 놓으면 나무가 이게 어떻게 돼? 영생이 안 되잖아. 계속 얼마 못 가서 또 죽죠. 그래서 어디서 흡수를 해야 돼? 반드시 흙이 있어야지. 흙이. 흙이 있어야만이 흙을 통해서 수분을 흡수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토에는 항상 수분이 있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정말 막 가뭄에 보면 선생님 흙이 메말라 있죠. 그래도 거기 수분이 좀 있겠지. 조금이라도. 맞죠? 예. 그러니까 흙도 수분이 없는 흙은 사토죠, 사토. 죽은 흙이다. 맞죠? 자, 그다음에 물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물은 선생님 봐봐요. 자, 흙이 없으면 어디에 머물 거야? 흙이 없으면 어디에? 흙 속에 수분이 존재하죠. 맞죠? 이 전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그다음에 나무는 뭐예요 또? 나무는 그러면 왜 수를 생합니까? 이거. 그러니까 인제 상생상극이 어려운 거야. 제가 아는 거는. 어렵다니까. 봐봐요. 근데 이 이치를 깨우치면 선생님 역학 한 5-6년 했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지는 거야 이게. 이게. 이걸 알면.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난강망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궁통보감. 그다음에 뭐 물상론 뭐 이런 거 할 때 전부 보면은 그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목이 왜 수를 생하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물이 있는데 선생님 물만 있어. 물만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저수지에 보면은 저수지가 보통 보면은 그 흙이죠. 바닥에는 흙이잖아. 물이 작으면 선생님 물이 작으면 썩어. 근데 물이 어느 정도 크죠. 그러면은 그 바닥에 흙에서 미생물이 있고 그 생태계가 조성이 되거든. 그러면은 그 반드시 근데 시멘트로 우리가 만들어 놨다. 그러 가지고 이 만들어 놓은 거야. 저수지를. 바닥이 전부 다 시멘트다. 그럼 물이 썩는 거지. 또, 자, 선생님, 나무가 있어야만이 이 물이 산소가 생기고 산단 말이야. 안 그러면 썩는다고. 예, 나무가 없으면. 그래서 수는 그 옆에 뭐야, 나무, 수풀이 우거지고 이래 뭐 있어야만이 그 맑은 물이 됩니다. 산소가 생긴다고. 오늘은 이거 다 이걸 한꺼번에 다 이해해버리면, 그죠? 책 듣고 도망가는데. 아무튼 뭐, 물은 나무를 자양분을 공급해 준다라고 이해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토도 그죠? 예. 토와 이 수의 관계가 아주 밀접하다라는 겁니다. 그 마른 흙에도 그 수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바위에도 선생님 그게 바위에서 나무가 왜 자랄까? 아니 기암괴석에 보면 막 소나무도 있고 있죠. 이제 성장성은 떨어져 가지고 나무 크지는 않죠. 그런데 거기 자랍니다. 거기에도 수분이 있어요. 바위에도. 예. 그리고 그 목생수
선생님 목생수 아까 했죠. 그죠? 목생수. 사실은 그 자연법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나무가 수를 살려주는 건 맞아요, 물을. 그 산소를 만들어내 주거든. 그래서 수가 꽉 차 있는 사주가 목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물은 썩은 물입니다. 네. 격이 완전히 떨어지는 거죠. 근데 쉽게 얘기합시다. 그럼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상생상극마 이제 기초하니까 자양분을 공급해야 나무가 산다. 그다음에 나무도 뭐예요? 우리가 나무를 이렇게 자르죠. 자르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수액이 나오지, 수액. 맞죠? 그래. 물입니다, 물. 거의 다 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깊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니까. 나무가 없으면 물은 썩는다. 물은 흙과 같이 존재해야 된다. 흙은 수분이 없으면 나무를 마르죠, 마르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선생님. 봐봐. 그냥 흙이 있어요. 자, 이렇게 흙이 있는데, 자, 여기는 그냥 나무가 서 있어. 그죠? 이 나무가 서 있다. 근데 여기 나무가 없어. 예? 나무가 없다. 그럼 여기는 맨 땅이시잖아, 맨 땅. 맨 땅이면은 뭐야, 여기에? 바짝 마르지, 태양이 떠 있을 때.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수분이 있다니까. 그건 왜 그래? 자, 이 뿌리가 자꾸 이 수분을 땡겨 땅 속에 있다니까. 습기는 수분이 빨아 올리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촉촉한 흙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 뭐예요? 잡초도 이렇게 막 자라고, 그죠? 그러니까 토가 나무가 없으면 토는 메말라 버린다. 자, 나무가 없으면 물은 썩는다. 야, 이거 너무 깊이 들어갔다, 선생님. 이거 기초 맞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할까, 이거? 하나 이 기초하면 안 되는데. 그냥 하지 뭐. 그러니까 음양오행의 기초에서 선생님 고급 논법이 다 끝나는 겁니다. 고급 논리가 다 나오는 거야, 선생님. 비법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 수생목은 그런 거예요, 아무튼. 그 다음에 목생화, 그죠? 예. 이걸 안 적어야 돼, 이걸 적지 말아야 돼, 그죠? 상생만 하는데 왜 이걸 자꾸 적는 거예요? 이런 걸 적으니까 어려워지잖아. 자, 그 이제 나무가, 그죠? 자기 몸을 불태워서 불을 만들다. 이게 이제 목생화죠. 맞죠? 음.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뭐냐 하면은, 선생님. 그 옛날에는 어떤 거예요? 옛날에는 인간이 살기 전에도 산에 불이 났죠, 산불이. 그 자연 발화인데, 자연 발화를 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막 빽빽하게 나무가 들어서면은 여름에 정말 그 봄에, 그죠? 그 메말라 있을 때 이 마찰이 생기잖아요, 마찰이. 그 자연 발화가 됩니다. 그 먼지 같은 거 그런 게 매개체가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매개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여기서 말하는 화는 어떤 겁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화는 선생님 열입니다, 열. 그죠? 열. 열화를 말하는 거예요, 열화. 그게 무슨 말이냐? TV에 보면은 유튜브 영상 같은 데 보면은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데 보면은 왜 막 정말 막 생존 이래 해 가지고 그 라이터도 없어 진짜. 근데 막 그거를 뭐 불을 만들어 내죠. 그때 뭐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차돌이라고 우리 옛날 시골 보면 차돌이라는 게 있었어요. 차돌. 차돌인데 보면은 그걸 인제 차돌끼리 부딪히면 그게 부싯돌이지. 그죠? 불꽃이 일어나요, 불꽃이. 그럼 그것도 화잖아. 그죠? 그다음에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번쩍하죠. 자, 그것도 불이지. 그런데 우리가 선생님 열이란 말이야. 열이 나야 된다고, 열이. 따뜻해야 된다고. 스파크죠. 그거는 그냥 부싯돌, 번개 이건 그냥 스파크야. 스파크는 선생님 열이 없잖아. 그럼 열이 발생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매개체가 필요하지. 그래. 매개체. 뭐 탈 게 있어야지. 그게 이거죠. 그죠? 예.
그게 이제 목생화인데, 그러니까 나무가 있어야만이 불은, 그죠? 활활 타고 열이 발생하는 겁니다. 열이 발생한다. 중요한 건 열. 번쩍번쩍하는 그런 거 말고, 빛 말고 있죠. 열. 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음. 그 그런 거 있죠. 왜 그거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그 정미일주인데, 그죠? 갑인월이다 이거죠. 이거 이제 아직 사주를 잘 모르시는 분 잘 모르겠죠. 근데 자, 이게 이제 그 열이 열화죠. 그죠? 그 촛불이죠. 촛불. 촛불. 그러니까 우리 부싯돌에서 번쩍이는 거는 뭐예요? 하늘에서 번쩍이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이것으로 보고. 그죠? 촛불은 이제 정인데, 이렇게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예. 이게 이제 목생화잖아. 맞죠? 그래서 정일관인데 예를 들어서 갑이 없다. 그러면 막 격이 떨어진 거예요. 그죠? 예, 있어줘야 된다. 음. 요거는 뭐 멋지죠. 그죠? 실제 이제 이건 역학 공부하시는 분인데 여기가 또 유시다. 선생님. 끝내주는 거죠. 그래 이건 격이다. 나중에 가면 배우겠죠. 격. 뭐 정인격. 그죠? 정인. 그런데 땔감이 있어야 불이 잘 탄다. 그리고 오늘 알아둬야 될 거는 땔감이 있어야 불이 잘 타는데, 그 그거 뭐예요? 그 화는 열이다. 열. 열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열.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화생토를 할 건데, 화생토라는 거는 우리는 이렇게 나오죠. 그죠? 화생토 책에 보면은 불은 다 타고 나면 재를 만들어서 이제 흙이 되는 거죠. 예, 맞죠? 그런데 그렇게 개념을 이제 생각해도 되는데,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음, 화생토라는 것은, 그죠? 화가 토를 생했다. 이거는 다 타고 나면은 재가 남으니까 흙이 된다. 이것도 있고, 이 뜨거운 기운이 땅을 녹이고 데워준다. 이렇게, 이게 더 중요하다. 이 개념이 더 중요합니다. 실제 통변할 때는. 음, 이 화생토가. 그래서 흙을 따뜻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그래, 봄이 오면은 선생님, 봄이 왔을 때 땅이 얼어 있는데 그 생육이 안 되죠. 그러니까 흙이 따뜻해져야만이 싹을 틔우는 거죠. 아지랭이 같은 게 막 보이죠, 봄에는. 그래서 언 땅이 녹아야지 이제 생육이 되는데,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화생토라고, 거기까지 이해를 해 주시면은 뭐 나중에 공부할 때, 그죠? 훨씬 더 이제 유리하죠. 예. 그래서 톤은 그 화에 도움이 없이 의미가 없다. 화에 도움이 없이 의미가 없다. 음. 그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보면은 그 어땠냐면은, 그런 사주들은 무, 무기, 무 이렇게 돼 있는데, 그죠? 이게 이제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월이 막 이렇게 축월이었던 거야. 그죠? 그죠? 기해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사주가, 그죠? 그러니까 땅이죠, 땅. 자, 이 밭이다 말이야. 그죠? 논밭인데 이게 얼어 있거든.
얼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쓸모없는 땅인 거예요. 여기서 뭐예요? 목화가 필요하겠지. 길러야 될 나무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 옹기도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제 역할을 한다. 예, 실제 이제 요렇게 이제 쓰이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주는 이제 나중에 배우면 일간의 강약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일간의 강약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걸 이제 저런 거에서 알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죄를 남기서 생한다. 그 다음에 뭐예요? 땅을 따뜻하게 데펴준다. 생육할 수 있도록. 예.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이 꺼지면 재가 남고, 그죠? 재가 남은 곳은 뭐예요? 그게 흙이 되겠죠. 흙은 어떻게 돼요? 흙은 수분이 없으면 또 이제 그죠? 예. 수분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제 여기 또 이제 또 수를 적어 주는 거죠, 그죠? 다 이렇게 적어 줬을 때, 그죠? 자, 여기까지는 아직 이해를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아까 여기서 목생화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 할 때 했었죠. 그래서 이제 흙을 데워준다는 개념이 더 중요하다. 화생토. 그 다음에 이제 토생금이 있죠. 토생금의 개념도 약간 이게 좀 보면 이제 좀 논쟁이 있죠. 토생금. 자, 토가 금을 생하는 이거가 금이라는 것을 우리가 형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뭐예요? 광물질이죠, 광물질. 광물질이라는 거가 요즘 제일 시끄러웠던 게 뭐예요? 희토류라는 거 있잖아요, 희토류. 뭐 이게 뭐 17가지인가 뭐 이래 광물질이 있다면서요. 이게 반도체에 꼭 필요한 거라고 하는데 또 북한에 또 이게 제일 많이 있다며요. 북한에. 그죠? 희토류라는 거.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땅에서 나온다. 땅에서 나온다. 맞죠? 그게 토생금이죠. 그럼 광물질은 땅에서 캐낸다. 그다음에 우리가 그 광물질이 땅이니까 바다 속에도 땅이 있죠. 해저에 가면은 그 흙이죠. 거기를 뚫어도 이제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거는 바다죠, 바다. 그러니까 수에서도 선생님, 수에서도 뭐예요? 광물질이 나온다. 이래 봐도 되는 거예요. 확장을 하면. 그래서 아까 우리 할 때 그런 거 했었죠. 뭐예요? 수하고, 그죠? 이 수하고 이 수하고 토 요거 있죠. 요거를 좀 이해를 좀 하고 계시면 좋아요. 이게 뭐냐 하면은 자, 보세요. 토가 없으면 물은 그러니까 계속 흘러가 버리겠죠. 스며들지 않고 땅속에. 그러면은 뭐 그냥 계속 흘러가 버리면은 물의 역할을 못 하니까 제방 역할을 해 주고 물을 좀 가둬 놔야지 우리가 홍수라든가 가뭄에 대비할 수 있으니까 토로서 제방이 좀 필요한 것이고, 또 뭐냐면은 땅 속에 수분이 함유되어 있어야지 토도 살고. 그러니까 이게 토국수잖아요. 그 토국수인데 이게 불가분의 관계인 거예요, 이게 생애 관계도 되는 거라. 그래서 상생상극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바닷속에 뭐예요? 바닷속에 흙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바닷물이고 이거는 해저에 있는 그 토양층이라. 맞죠? 예. 그러니까 거기서도 뭐예요? 수에서도 금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고, 또 흙이 없는 물은, 그죠? 흙이 없는 물은, 그러니까 흙이 있는 곳에 그냥 물이 있다. 이래 생각해도 되는 거죠. 그냥 다 필요합니다. 필요 없는 게 없어. 예. 그래서 토생금을 했죠. 그죠? 토생금을 했으면은, 또 이제 여기다 그냥 적어 볼까요? 그러면 이 관계를. 또 나무 목자를 또 하나 갖다 그린 거야.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극의 관계인데, 그죠? 극의 관계인데, 에, 또 나무가 없는 흙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메말라 버린다 그랬죠. 메말라 버린다. 건조하다. 건조하다. 무슨 땅에서 흙 속에서 광물질이 생성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관계는 계속 이어집니다. 이렇게 뭐, 그죠? 우리 처음에 그 했던 수생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죠? 수생목도. 이렇게 돌고 도는 겁니다. 상생은. 삼각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금생수가 남았죠. 금생수. 좀 어려우면은 요거만 이해해 놓으셔도 됩니다. 금생수. 금이 수를 생하였다. 금이 수를 생하였다. 이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금생수. 그 예전에 제가 공부 처음 할 때 책에 어떻게 써 있었냐면, 지금 제 기억인데, 음,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빗물이 그 토양층에서 내려가다가 암석을 만났을 때 암석의 표면을 따라서 모인다. 예? 그러면 이제 그게 물 웅덩이가 되겠죠. 그럼 물이 거기에 많이 모여들겠죠. 뭐 그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난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야, 그럼 그게 많이, 그렇지. 아니, 표면에 물기가 맺히는 건 맞죠. 그죠? 그런,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지금은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음, 이제 이 고체죠. 그죠? 고체. 고체고 이거는 뭐예요? 이건 액체잖아. 그죠? 액체인데. 그러니까 고체가 물이 되려면은, 선생님, 고체가 물이 되려면, 그러니까 이제 녹이면 물이 되는 거야. 맞죠? 녹이면. 금속을 녹이면 액체가 되잖아요. 액체. 맞아요? 근데 거기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열을 가해야 되지. 그러니까 화. 어, 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관계를 금생수 수국화, 그죠? 화극금, 이 관계가 결국은 이걸 안 적을 수가 없는 거라. 이것을. 그죠? 광물질을 열을 가해서 액체가 된다. 그러니까 금덩어리를 녹여 가지고 선생님 반지를 만든다 생각하면 되잖아. 그죠? 예. 근데 그게 뭘로 해? 열로 달궈야지. 응? 화가 없으면 금은 소용이 없어요. 결국엔 또. 이 관계를 또 얘기하고 있죠. 그 어려우면 요거만 기억하세요. 요거. 금생수. 음. 그래서 필이, 고체가 액체로 바뀌려면 필이 화가 있어야 된다. 화가 있어야 된다. 음.
자, 이 설명을 했는데, 상생상국도입니다. 저쪽에 있는 거는 책에 보면 다 저렇게 나와 있죠. 지금 어디서든 다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뭐 형질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요렇게 일단 거기까지만 이해하셔도 돼요. 이해하시고, 나중에 그 자연법적인 시각을 이제 더 추가하게 되면 뭐 이런 게 됩니다. 그죠? 예. 간섭해야 되는데, 이게 이 관계가 처음에 하면 복잡해요. 복잡한데, 하다 보면 됩니다. 하다 보면 돼. 자, 일단 상생은 이제 여기까지 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상극을 해볼게요.